소득 없이 전업주부인 내 배우자가 애플 주식 팔아서 150만원 벌었는데 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까? 올해 미국 주식 팔아서 차익 본 500만원 언제 세금 내야 되지? 지금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들고 있는데 올해 얼마 공제될까? 2020년에 받은 미국 주식 배당 120달러 연말정산할 때 신고해야 할까? 이 모든 질문을 깔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국 회계사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번외편으로 미국 주식과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를 준비해보았어요. 좋은 정보 항상 얻어가실 수 있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적공제부터 알아볼까요? 공제란 차감한다, 즉 뺀다라는 뜻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차감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일하시고 한 분은 무직이시라면 일하시는 한 분이 가족 4명분을 모두 공제받아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이 없는 내 배우자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그 배우자를 내 인적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가 답입니다. 간단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우진 씨가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분에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분과 아이 둘이 있습니다. 만약 이 김우진 씨 명의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이 모두 김우진 씨 명의의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했다면 총 4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600만 원은 우진 씨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엔 이 배우자분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가정해보죠. 즉 우진 씨 명의가 아닌 배우자분 명의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이 모두 배우자분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발생했다면 이때 김우진 씨가 이 배우자분 몫으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분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양도소득 100만 원 이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분이 애플 주식을 100달러에 사서 120달러에 팔아 한 주당 20달러의 차익을 받습니다. 주식은 총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총 차익은 2000달러가 되고 환율을 1000원으로 가정 시 하나로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차익은 양도 차익과 같은 말이고 미국 주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은 미국 주식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혹시 양도 소득이 매도가 120달러 곱하기 100개 해서 12,000달러, 즉 1200만 원이 아닌지. 두 번째는 양도소득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되니 인적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양도차익은 총 판매대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매도가 빼기 매입가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방금 사례에서 배우자의 양도소득이 200만원이니 김우진 씨의 인적공제 대상은 안 되지만 250만원이 안 되어서 배우자분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왕 양도소득세 얘기가 나왔으니 바로 이어서 양도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 주식을 한 번이라도 매도하셨고 결제대금을 받으셨다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산식을 정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양도차익까지만 제대로 구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아내분께서 2019년 2월 2일 애플 주식 100주를 100달러에 샀고 정확히 1년 뒤인 2020년 2월 2일에 12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주문 체결을 2월 2일에 해도 실제로 결제되는 날은 이로부터 3일 뒤인 2월 5일입니다. 만약 2019년 2월 5일과 2020년 2월 5일의 매매 기준율이 모두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양도차익은 220만원입니다. 위의 식에서 재비용이란 수수료와 거래세를 말하는데 수수료가 0.2%라고 가정시 실제 양도차익은 215만 1,6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투자자분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만 답하고 바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셨듯이 양도차익은 먼저 매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후 계산되는데 이때 환율이 산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자연스럽게 환율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식 기준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환율이 올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은 100달러에 사서 80달러에 팔아 손해를 봤는데 살 때 환율이 1,000원, 팔 때 환율이 2,000원이었다면 한 주당 양도차익은 6만원입니다. 만약 이 주식이 100주 있었다면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매수해 평균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선입선출, 즉 주식을 산 순서대로 팔렸다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주식을 보유만 한 경우에도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즉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손에 쥐어져야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주식 용어로는 차익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샀다면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해외 상장 ETF로 유명한 것이 인베스코사의 QQQ, 뱅가드사의 VOO 등이 있죠. 이런 ETF들을 팔았을 경우의 양도차익은 방금 전 설명드렸던 애플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추종 ETF는 양도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뗍니다. 다섯 번째, 환율은 국내 결제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1회차 매매기준율입니다. 참고로 서울외국환중개는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기관이고 매매기준율은 오전 9시 이전에 고시하는 그 전날의 시장 평균 환율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데 미국 주식은 그런 것이 따로 없어 다음 해 5월에만 한 번 신고합니다. 일곱 번째, 양도소득세는 내가 직접 신고하는 건가요? 요즘은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증권사로부터 과세 자료를 PDF 파일로 받아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 열풍으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현재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계좌 IRP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납부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제 명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고요. 뺄 수 있는 금액대는 연령 및 소득별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금액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기 써있는 공제 금액들이 금액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다시 세율을 곱한 만큼이 절세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그대로 세금을 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금액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8세 직장인 A씨가 1년 총급여 5천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나 2천만 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입니다. 1년에 연금저축 500만 원, IRP 불입액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15만 5천 원인데요. 계산식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풀어 설명해드리면 연금 계좌와 IRP에 불입한 금액의 16.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지만 연금 계좌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400만 원 불입분까지만 인정이 되고 IRP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300만 원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이를 모든 케이스로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케이스별로 파란색 글자로 표시한 기본 금액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금저축펀드만 가입하시고 퇴직연금은 따로 가입 안 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한 금액의 공제율 16.5%, 13.2% 중 하나를 단순 곱하시면 됩니다. 단, 불이백은 나이대에 따라 400만 원이나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현재 세법은 연금저축펀드보다는 퇴직연금 IRP 가입을 장려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배당소득세입니다. 현재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소득세 1.4%를 제외하면 배당소득세율은 14%가 되는데요. 바로 이 14%가 미국의 15%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별도로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냈다면 세금은 총 14%에 1.4%를 더해서 15.4%인데 미국의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배당소득보다 오히려 0.4% 낮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주식 배당금은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액에 상관없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요. 답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넘으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연말정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주식 관련 소식이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